내가 조사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같이 자신 안에 존재하는 고차원적 생명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제각기 그것의 영성이나 잠재의식과 같은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은 자신의 내부에 생명을 부여하는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 힘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도 있다 믿었습니다. 나 역시 이 힘의 존재를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기능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 단 한 번의 멈춤 없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는 것은 이 힘 덕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심장이 평생 거의 30억 번 이상을 뛸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한 번의 청소나 수리 또는 교체 없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의지보다 더 큰 힘이 몸 안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1초 동안 책 읽기를 멈춰 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세포 하나하나에서는 10만 번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수는 계산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매 초마다 셀 수 없이 많은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몸속의 반응을 일일이 직접 조종해야 한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간단한 계산조차도 틀리는 우리에게 이런 반응들을 조종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건 감사할 일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있습니다. 심장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것까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보다 더 큰 어떤 힘이 매일 신장을 통해 혈액을 걸러내고 간의 66가지의 기능을 통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의 역할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나는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큰 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을 가진 존재지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힘이 몸속에서 행하는 기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힘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살아있음은 이 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유전자에 상관없이 모두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인종, 문화, 사회적 관습, 경제적 지위, 종교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깨어 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나 혹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힘은 모두에게 생명을 부여합니다. 이 힘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한 이 힘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치유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 병에 걸렸던 이유는 애초에
이 힘에서 멀어졌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좋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병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 힘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힘을 가까이 하면 마음먹은 대로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그저 가까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자연회복력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잠재의식이나 영성이라 부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힘이 어떠한 약이나 수술보다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힘은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기를 허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든 데려다 줄 거인의 등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삶뿐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자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의 몸, 마음, 삶의 변화를 위한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에 따르면 생각은 뇌에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뇌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이를 몸에 전달합니다. 뇌에서 분비된 화학 물질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똑같이 몸이 느끼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생각을 하면 몸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하도록 뇌가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복한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뇌의 기쁨과 흥분을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대감에 차 즐거울 때는 뇌가 흥분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반대로 화나거나 우울할 땐 그에 상응하여 펩티드를 분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즉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과 몸의 느낌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뇌는 몸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또다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몸이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생각을 만드는 끝없는 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순환 고리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늘 자신감 없이 사는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여성이 나는 못났다,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화학 물질을 몸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몸은 자신감이 없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되고 그 느낌은 다시 자신감이 없다는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몇 년간 계속되면 이 여성은 결국 자신감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그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도 더 많이 분비됩니다. 결국 몸도 생각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현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생각은 직접적으로 건강, 습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 상태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 즉 태도를 바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의 현재 상태를 만든 태도는
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잘못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과 느낌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자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악순환 구조를 만드는 나쁜 생각을 의식적으로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생각이란 우리가 만들어내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습관과 유사합니다. 쉴라는 자신을 구제불능의 낙오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무력감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신이 낙오자라는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 어머니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습관적인 생각을 삶을 조종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의식적인 생각도 계속 반복을 하면 무의식적인 생각이 됩니다. 운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초보 운전일 땐 브레이크를 밟는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지나온 길을 모두 기억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운전에 익숙해지고 매일 같은 길을 다니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나온 길이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운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나중엔 무의식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 생각은 우리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의식적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되는 화학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생각은 일정한 행동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양식은 습관이 되어 우리의 뇌에 새로운 회로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미 무의식적으로 변해버린 생각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 무의식 속에서 발견한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더 이상 습관적인 화학 반응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의식 속에 각인된 생각을 분리해낸다면 이를 통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뇌 속에 이미 만들어진 그 회로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이 뇌 속에서 특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내면의 상태를 바꿈으로써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생각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리적으로 몸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생각이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이 현실이 되어 건강과 삶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걸 믿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분석적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태도가, 새로운 습관이 된 것입니다.